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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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네, 일주일 동안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 저녁 방송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죠, 그죠? 네, 휴가들 많이 가신 것 같고, 자, 일단 뭐 휴가철 이제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휴가를 많이 가지만 외국도 휴가를 많이 가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 뭐 그 영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그쪽 사람들 입장에서 수익이 좀 많이 나는 종목들을 좀 매도를 하는 게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오늘 시황에서는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짚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장중에 해리스 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바이든인데 그 러닝 메이트인 부통령 이름이 해리스인데요. 그 사람 관련주가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왜 올랐냐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미국 언론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주말쯤에 이제 결정 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사실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 테마주가 움직일 정도니까 그래서 그 관련주들을 얘기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지금 아마 뉴스 보신 분도 계시고 아마 못 보신 분도 계실 텐데 MS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발 대혼란이 일어났답니다. 지금 무슨 이제 아무튼 기사를 띄워서 보여드릴 건데 그것 때문에 지금 뭐 IT 쪽에 대란이 나서 뭐 항공기 지금 발권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거기 뭐 수기로 막 발권하고 있고 뭐 난리도 아니랍니다. 지금 뭐 주식시장 어디는 뭐 잘 거래도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시간에서 이제 보안주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슈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까지. 자 그러면 들어가 보죠. 일단 이제 최근에 또 증시가 약간 좀 처지다 보니까 개미들의 또는 개인 투자자들의 좀 심리가 또 다운돼 있어요. 그죠? 네. 자 일단 오늘 우리나라 증시를 보시면 코스피는 좀 빠졌는데 코스닥은 반대로 올랐죠. 그죠? 어젯밤에 미국 증시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어제 나스닥 지수가 이틀 연속 하락을 했어요. 전날은 마이너스 2.7% 크게 급락했었고 그 다음 날인 어제는 마이너스 0.7% 하락을 했는데 다우지수도 빠졌죠. 다우지수는 어제 처음 빠진 거예요. 최근 들어서는. 그래서 어제 마이너스 1.2% 하락이 나왔고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는 양쪽 다 이제 하락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날은 반도체주들이 폭락을 했고 반도체, 전기차, 그 다음에 뭐예요? 비만 치료제,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어제 같은 경우에는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 같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크게 급락했고요. 더 세게. 그리고 반도체주들은 이제 하락을 면했지만 다른 종목들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틀 연속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그 외에 특별한 건 없어요. 뭐 지금 뭐 반도체 중국 규제하는 것 때문에 반도체가 많이 빠졌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말이 맞으려면 연속으로 계속 떨어져야죠. 근데 하루 떨어지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그죠? 반도체 관련된 기사 참고하실 만한 게 못 되는 것 같다, 그죠?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 증시가 좀 하락을 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어땠냐면 아시아 증시랑 좀 비교해서 보셔야 될 텐데요. 잠깐만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 마이너스 1.02% 그러니까 급락은 아니에요. 그리고 7월 달에 올라온 거를 살짝 반납하는 정도의 수준이지 조정이 들어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뭐 지금까지는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이제 추세선을 이건 참고만 하십시오. 추세선을 살짝 이렇게 이어주면 그죠? 이래요. 그러면은 조금 더 떨어져도 문제가 없다. 네? 그죠? 네. 근데 이제 오늘 아시아 증시를 비교를 해보면 한국 증시가 마이너스 1% 떨어졌죠. 일본은 최근에 엔화 영향이 있으니까 넘어가고 중국 증시하고 일본 증시는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진 게 없어요. 근데 홍콩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2%씩 떨어졌거든요. 홍콩, 항생지수, H지수 모두. 그 다음에 대만 지수 보세요. 마이너스 2% 나가 떨어져요. 왜? 여기는 반도체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래서 더 심하게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도체 쪽이라서. 이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별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걱정하실 건 아직은 없고요.
정말 지수가 걱정이 될 것 같으면 제가 오늘 뭐 다른 얘기 안 하고 지수만 얘기하겠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지수가 떨어지는 게 정말 걱정되면 제 방송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정말 뭐 지수가 크게 떨어지고 폭락 나오고 막 그러면 실시간 여기 시청자 수가 크게 늘어요.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딴 데 가서 방송 듣고 있다가 이제 좀 위험하다, 좀 걱정된다 그러면 제 방송 들으러 들어오잖아요. 왜? 심리는 제가 잘 잡아드리니까. 이게 참 웃고 이제 웃으면서 살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다니까요. 네. 저는 무료 추천 안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다가 또 들어와요, 방송 들으러. 근데 오늘 여기 실시간 시청자 수가 크게 늘었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맞죠, 그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크게 신경도 안 쓰고 있다. 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이제 오늘 반대로 올랐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코스피 위주로 약세가 나타났는데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한번 참고하시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여기서 한번 더 보여드리죠. 오늘 투자 종합을 보면은 외국인이 4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 기관이 3천억, 그죠? 순매도를 했고 기관이 다 팔았어요. 산대가 거의 없어요. 거의 순매도죠, 그죠? 근데 코스닥은 크게 판 게 없고, 그러니까 거래소 쪽에서 많이 팔았는데 업종별로 보시면은 눈치를 채실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업종에서 외국인이 팝니다. 거의 다 팔았어요. 기간도 보시면은 거의 순매도예요. 매수한 쪽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오늘 고르게, 그죠? 고르게 매도를 했다는 얘기고, 외국인들은 휴가 가면은 우리보다 더 길게 가지 않나요, 그죠? 네. 그런 영향도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제 많이 판 주식들을 좀 보실게요. 외국인 것만 보죠.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많이 판 주식이 뭐냐면 이 왼쪽에 있거든요. 순매도. 오늘은 여기 산 거는 많이 볼 필요가 없어요. 순매도한 주식을 잘 보시면 1위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쭉 있죠. 차트를 여기 오른쪽에 배치한 이유가 뭐냐면 떠 있는 종목이냐 아니면 깔아 앉아있는 종목이냐를 보시면 돼요. 대부분 떠 있어요. 2차전지 빼고. 자, 이 정도 올라와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수익이 난 부분이 있겠죠. 근데 그걸 좀 챙기는 것 같아요. 차익 실현. 미국의 나스닥이랑 다우지수가 과열이 됐거든요. 우리나라 증시는 과열된 게 아닌데 나스닥하고 다우지수는 과열됐잖아요. 대만 증시도 과열됐고 일본 증시도 과열됐거든요. 그럼 그쪽은 좀 눌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살짝 눌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거 이 정도 수익 난 거 빼가지고 다른 거 사자 이런 사람도 있겠죠. 이제 그거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종목들 보면 다 떠 있는 거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에. 차익 실현이 좀 들어올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리고 LG화학, 삼성 SDI는 손절하는 것 같아. 여기 신저가니까, 그죠? 네. LG화학 신저가예요. 52주 신저가. 네. 한미반도체 어때요? 많이 떴잖아요. 떠 있으니까 여기서 뭐 차익 실현하는 외국인 물량이 좀 있겠죠. 삼성전자 우선주는 삼성전자랑 같은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네이버는 모르겠어요. 자, 타이거 200을 건너뛰고 신한지주 이 정도에서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있겠죠? 돈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LIG 넥스원 마찬가지고 DB하이텍 떠 있잖아요. 다 이런 식이에요. 기아도 약간 떠 있고 확 누르긴 했는데 최근에 그래도 전체적으로 떠 있죠. 코덱스 레버리지 떠 있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밑으로 보지 마시고. 아무튼 이제 거의 돈이 쏠려 있는 건 상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외국인하고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순매도를 많이 한 종목들이 대부분 떠 있는 종목들이라서 차익 실현을 일부 한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수는 뭐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하실 게 없다. 네. 차익 실현을 했으면 다시 사겠죠, 그죠? 네. 잠깐만요. 그리고 오늘 이제 장중에 급등한 종목들 얘기 좀 해드릴게요. 잠깐만, 그거 얘기하기 전에 이거부터 할까요?
이 뉴스가 더 궁금하시겠다. 이게 MS발 대혼란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 뉴스를 좀 보시죠. 뭐냐면 전세계 MS발 대혼란, 국내 항공 게임 서버도 먹통, 전세계 IT 시스템 마비, MS 윈도우 10, 윈도우 10 사용 기업 조직 영향이 크다. 오류 원인은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지목대. 이게 뭐냐면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클라우드. 그러니까 뭐 클라우드라고 아시죠? 제가 뭐 이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상세한 얘기를 해드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미국 그러니까 한 군데 몰아가지고 이제 처리하는 거잖아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죠? 네. 서로 공유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즉 MS의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로 미국과 호주,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사이버 대란이 벌어졌다. 한 사이버 보안 회사의 업데이트가 이번 대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항공편 결항과 생방송 차질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아까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항공 방송사 등 전 세계 IT 시스템을 마비시킨 원인으로 글로벌 사이버 보안 업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프로그램이 지목됐대요. 이것 때문에 여기 아까 미국의 무슨 아메리칸 항공, 델타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얼리전트 항공 등 여기가 수십 분의 지원 사태를 겪었다. 우리나라도 국내 LCC 있죠? 여기도 영향을 받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온라인 게임 업계도 긴급 점검에 나섰고 난리가 났네. 근데 이제 쿠팡이랑 뭐 지마켓 이쪽은 아마존 거 쓰거든요. AWS라고 하는데 이쪽 웹 서비스를 써요. 여기는 이제 괜찮은 거라. 여기 밑에 나오는데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의 60% 정도가 아마존 걸 쓰고 2위가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애저를 쓰는데 여기 24%. 그러니까 압도적인 거는 아마존 우리나라 이쪽 걸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크게 못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네이버나 KT 클라우드 등 국내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혼란이 빚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큰 영향이 없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난리가 났던 거죠. 그래서 시간에서 뭐가 급등했냐면, 볼까요? 요거는 그 시간에서 상한가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다음 주 월요일 날도 이게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알고는 계세요. 보시면 뒤에 차트까지 띄워드릴까요? 잠깐만요. 자, 뒷배경에 차트 있습니다. 네. 센지랩 있죠, 센지랩. 이게 상한가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보안주예요. 보안, 정보 테마 이쪽인데 요게 아까 그 이슈로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는데 차트를 보시면은 3, 4월 달에 크게 올라갔다가 뭐 그냥 다 떨어졌죠, 그죠? 여기에서 상한가가 나왔어요. 시간의 상한가. 그러면 이거 자체로만 놓고 얘기하면 다음날 그 다음날 그러면 상한가 나오느냐? 아니요, 보장 못해요. 모니터랩 요것도 지금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오류 때문에 이게 시간의 상한가 갔는데 차트 모양새를 보시면 어때요? 좀 그렇죠. 막 구덩이 막 파고 들어가고 있고, 그렇죠? 두더지 같아, 두더지. SGA 솔루션즈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갔는데 동전주고요 지금. 그리고 오늘 운봉 맞았어. 안 돼 보이죠? 뭐 이런 식이에요. 이 다음에 이제 솔트예요. 이런 거래량들이 많지가 않아요. 거래량이 이게 딸랑 11,000주거든요. 1,000원짜리 11,000주면은 뭐 얼마 안 되잖아요. 1,000원짜리가 만주가 거래량이 만주다 그러면 1,000만 원어치거든요. 이거는 다 해봤자 1,500만 원어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거래량이. 네. 맞네, 1,400만 원이었지. 네, 이런 식으로 참고하시면.
거래대금이 많이 나온 거는 사실 다른 거죠. 여기 보시면 부산산업, 이게 뭐냐면 트럼프 수혜주로 오늘 올라갔거든요. 그 다음에 GS글로벌, 이건 저기잖아요. 여기 보면 거래대금 여기가 많잖아요. 이게 거래대금이 시간에인데, 시간에에서 거래대금이 100억이에요. 100억 맞지 이거? 그죠? 요거는 GS글로벌은 770억 770억 원어치 거래됐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오성 첨단 소재 시간에서 5% 올랐는데 여기 뭘까요? 마리아나, 대마초 관련주인데 여기는 530억. 거래대금 많이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 아무튼 여기 MS 클라우드 오류 때문에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종목들 쭉 불러드리면은 모니터랩, 센즈랩, 뭐 한싹, 엑스게이트, 뭐 라운시큐어 많아요. 드림 시큐리티, 포시에스, SGA 솔루션즈, 아까 솔트웨어도 있고 되게 많은데 거래량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뭐 해킹이나 이런 공격은 아니래요. 업데이트 오류 탓이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월요일날 하필이면 또 이게 내일이 주시장 안 열리고 월요일날 열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시간에 상한가 가기는 했으나 월요일날 그렇게 급등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보여드렸죠. 차트 보면 어때요? 다 밑바닥에 다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센 양봉 나오기보다는 올라오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보안주는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오늘 그 해리스 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분이에요.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 흑인이고요. 네.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입니다. 대통령을 보통 이제 프레지던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부통령은 이제 바이스 프레지던트라고 하는데 이 부통령인데 지금 제목이 뭐냐면 기사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펠로시 바이든 하차 고심하고 있다. 대치 후보 1순위 해리스 이 사람이 전면 유세에 나섰다. 지금 이제 그 6월 말에 있었던 미국의 대선 토론 이후로 미국의 민주당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 후보로 나오지 말고 사퇴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유세 현장에서 피격당하고 나서부터 더 거세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난 절대 후보 사퇴 안 한다라고 했는데 너무 거세지니까 지금 이제 이번 주말쯤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 안 나가고 이제 사퇴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펠로시가 누구냐면 미국 하원 의장을 되게 오래 한 사람이고요. 하원 의장 오래 한 게 아니라 미국 하원을 되게 오래 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 미국 하원 의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대만 방문하고도 막 그래갖고 문제를 좀 많이 일으켰던 사람이기도 하고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바이든 보고 내려가라고 대놓고 고성을 지르면서 싸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 있죠. 오바마도 지금 바이든 사퇴하라 거기에 이제 합류했고 그러니까 수많은 정치인과 수많은 고액 정치 후원금을 내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퇴하라고 난리도 아니랍니다. 이 사람이 사퇴를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이 이제 유력하다 이거죠. 부통령인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인기도 없고 그 무능하다는 평가가 많대요. 미국에서는. 네. 근데 이 사람이 왜 그 대치 후보 1순위냐? 왜냐면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그 정치 후원금이 많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정치 후원금이 예를 들어 바이든 후보가 사퇴를 해버리면은 그 정치 후원금을 못 쓴대요, 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랑 같은 팀에 있잖아요, 그 캠프에. 그래서 그 캠프에 있는 사람이 그 후보를 이제 승계를 하면 사퇴했을 때 그걸 이제 대선 후보를 그 승계를 하면 그 사람은 그 돈을 쓸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지금 이제 요 사람이 지금 얘기가 나와요. 네. 실제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또 코로나 걸렸다고 지금 또 유세도 안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돌면서 이걸 하나 지지를 호소하고 있나 봐요.
주말 동안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세게 나오니까 어떤 게 움직이냐면 저 사람은 수혜주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희 반 같은 경우에 추천주를 사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IMBC인데 7월 3일날 저희한테 저기 라이브 문자반도 있고 단톡방도 있는데 라이브반하고 문자반은 이제 그 종목이 이제 추천 나갈 때 스윙이에요. 스윙은 뭐냐면 단기는 아니고 단기보다 조금 더 들고 가서 수익을 30% 이상 내려고 추천하는 게 스윙이거든요. 수익이 빨리 날 때는 뭐 일주일 만에 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이제 한 달? 네. 그 전후로 잡는 거예요. 좀 그보다 짧아질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그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30에서 50% 이상 수익을 내려고 추천하는 게 이제 스윙인데 단기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20% 정도? 10에서 20% 정도 이제 빨리빨리 수익 내드리려고 이제 추천하는 게 단기인데 라이브하고 문자반은 이제 스윙 위주로 종목 추천이 나가고 단기는 이제 단톡방에서 따로 나가요. 저희 단톡방은 단기 위주로 하는 데인데 7월 3일날 저희 방에 샀던 게 일신석재예요. 이게 스윙으로 나가서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팔았다 그랬죠, 그죠? 수익이 이게 40% 정도 났어요. 2주 걸렸어, 2주에 40%면은 최고죠, 그죠? 네. 근데 요거 말고 그 단톡방에는 7월 5일이니까 이틀 뒤죠. 지지난주 금요일날 여기서 추천 나갔어요. 뭐로 나갔냐면 해리스 부통령 수혜주라고 나갔어요. 실제로. 그때는 이제 저기 누구야 바이든 저기 트럼프 대통령이 총에 맞기 전이었거든요. 2주 전이었으니까 그죠? 문자 나는 걸 보여드릴까요? IMBC 보이세요? 7월 5일날 카톡방에서 IMBC 민주당 해리스 수혜주 나갔어요. 그때 샀다니까요. 지금 수익이 이때 매수 가격 추천 가격이 2,900원대니까 지금 한 10% 이상 수익이 났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시작하는 차트로 보이죠? 차트 다시 보실까요? 미리미리 준비를 싹 해놓은 거예요. 바닥에서. 저희는 단기건 스윙이건 이런 데서 사요. 거래 없고 사람들이 모를 때 관심 없어요. 그때 사놓는다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앞전에 사놓은 게 7월 3일날 사놓은 게 일신석재. 일신석재는 약간 떠있는 종목이라서 아까 얘기했었죠. 그죠? 분할 매수 시켰다고 했잖아요. 회원들. 7월 3일날 스윙 일신석재 트럼프 수혜주. 오늘 눌림목 자리니까 더 누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분할 매수. 네. 바로바로 수익 났잖아요. 네. 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그 IMBC가 저게 상승을 했어요. 트럼프 저기 해리스 부통령 수혜주로. 이게 왜 해리스 부통령 수혜주인지는 제 뒤에 김 실장님이 방송하시는데 김 실장님 그 방송 제목이 들어올 때 보니까 미국 대선 후보 관련주 얘기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왜 해리스 부통령 수혜주인지는 거기 가서 들으시면 돼요. 네. 저는 이제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기 시간상 그것까지 잘 안 되니까 그런 건 그쪽 가서 들으세요. 설명 되게 잘해 주시거든요. 네. 여자분들이 하여튼 그런 거 되게 잘해줘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올라왔는데 이것만 올라온 게 아니고 대마.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랑 이제 이 부통령이 얘기한 게 뭐냐면 대마를 좀 규제를 풀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바이오가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해리스 관련주로 한 거 맞아요. 대마. 오성 첨단 소재 뽑았죠? 이거 왜 갔겠어요? 대마로 간 거예요. 대마. 이거 말고도 이제 에머리치라는 것도 있고 동전주라서 따로 언급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에머리치 이거 잡주예요. 아니 동전주는 아닌데 동전이었다가 이제 1,000원짜리 된 거지. 이제. 지금은 동전이 아니니까. 이거 화일약품.
급등했죠, 그죠? 대나요. 이거하고 뭐 NFC, 한국 BNC도 있는데 참고하시고. 근데 이제 제일 깔끔하게 뽑은 게 우리바이오. 요거다라고 보시고 우리바이오. 그 다음에 이제 요거하고 또 뭐가 있냐면 그 남북 경협주가 올라왔거든요. 그 옛날 말로 대북주죠. 남북 경협주, 대북주. 이게 해리스 부통령이랑도 연관이 되고요. 트럼프랑도 연관이 돼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제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 그래가지고 대북주들이 오늘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그 종목 중에서 오늘 대표적인 게 부산산업이에요. 부산산업. 이게 부산산업이 옛날에 우리방에서 진짜 여기서 옛날에 6년 전에 여기서 사가지고 그때 한참 대북주가 할 때 있죠. 이게 수익이 얼마 났더라. 3만원대 사가지고요 20만원대에서 팔았어요. 그 당시에 점 상한가가 몇 개 나왔냐면 전설이에요. 전설. 상한가가 하나 둘셋넷 다섯 6개까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네. 실제 그때 여기서 사가지고 돈 진짜 많이 벌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부산산업 자체는 레미콘 뭐 이쪽인데 여기 자회사가 철도 있잖아요. 철로 부설할 때 그래도 거기 놓는 그 시멘트 뭐 그 블럭 있어요.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거 거의 독점 기업이에요. 그게 이제 부각이 돼가지고 날랐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대북주예요. 근데 오늘 보시면 최근에 며칠 끄덕끄덕거리더니 확 뽑더라고요. 장중에 28%까지 갔다가 20%로 끝났는데 시간에서 또 올랐어요. 아까 제가 얘기드렸죠. 시간에서 거래 대금이 엄청나다고. 그 중에 하나가 부산산업이라고. 이게 올라오는데 트럼프 수혜주로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해리스라기보다는 트럼프. 네. 그리고 아난티가 옛날에 금강산에 골프장 하던 적이잖아요. 경남 남해 가면은 아난티 리조트 있잖아요. 거기도 되게 좋잖아요. 네, 아무튼 금강산 거기 옛날에 그 조지 소로스 말고 짐 로저스라는 그 세계적인 투자가죠. 그 사람을 사회이사로 그때 모셔가지고 대북주로 옛날에 날랐었죠. 그 아난티. 이게 지금 최근에 싹 오른다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어젠가 한마디 했잖아요. 난 김정은이랑 내가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이 좋아할 거라고. 핵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은 친하게 지내는 게 제일 좋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오르잖아요. 저는 대북주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2018년도에 이제 그때 정부 우리나라는 이제 문재인 정부였잖아요. 그때 이제 북한에 되게 호의적인 정책을 많이 펼쳤지 않습니까? 그 대북주들이 2018년도하고 2019년도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그때 올라가고 더 이상 못 갔습니다. 실제로 아난티가 두 번째 올라갈 때 대장 역할을 했는데 2019년 1월달이 고점이고요. 그 이후부터는 몇 년째 지금 5년째 못 가고 있습니다. 북한 사투리 써드릴까요? 못 가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 성대면서 되게 잘하는데 여기서 하지 않을게요. 못 가고 이러고 있는데 5년 넘게 쉬었어요. 여러분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오래 누워있으면 등에 욕창 생겨요. 욕창이 뭔지 아시죠? 그죠? 네. 얘 너무 오랫동안 누워있었거든요. 네. 그죠? 네. 살고 싶으면 움직여야 돼요. 대북주들이 이거하고 아까 부산산업이 다 똑같아요. 2018년도 가보죠. 예? 몇 년을 누워있더니 세상에 건설 경기까지 안 좋아가지고 더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이신석재 말도 마세요. 이거 똑같잖아요. 이때 이후로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인 일신석재가 이것도 남북 경협주잖아요. 뽑으니까 뒤에서 이제 같이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감자 캐보셨어요? 감자 캐면은 맨 위에 큰 거 있거든요. 근데 뽑으면 알감자 주르륵 딸려 나온단 말이에요. 딱 그 느낌이에요 지금. 그래서 남북 경협주 이쪽에 좀 신경 좀 써보세요. 그 지금 남북 경협주를 사람들이 잘 안 살 수가 있어요. 왜 안 사냐면 지금은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정부잖아요. 근데 북한이랑 사이 안 좋거든. 당연히 안 좋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대북주가 안 가겠어? 안 산다고. 그 허점을 노리시면 돼요. 개미들이 쓰레기 취급하고 관심 안 갖고 조롱하는 쪽을 사시면 돼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엔비디아, 뭐 AI 반도체,
테슬라 2차전지 여기에 미쳐 있거든요. 그쪽을 보지 마시고 이쪽을 보시라고. 이쪽. 사람들이 쓰레기 취급하는. 최근에 IMBC 샀다 그랬죠, 그죠? 단톡방에서 여기서 샀어요. 관심 없을 때. 그래도 돈이 벌리잖아요. 일신석재 여기서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런 데서 급등 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웃으면서 이제 비유를 들었죠? 욕창 생긴다고. 종목들도 이제 움직여야 돼요. 너무 이제 고생들 많이 했기 때문에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 회원들한테 오늘 추천 나간 종목이 있어요. 뭔지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대표적인 북한 대북주예요. 대북주. 오늘 문자 보낼 때 거기다가는 다른 걸 써놨지만 대표적인 대북주예요. 우리 회원들 아시죠, 그죠? 그게 대북주가 아니면 뭐가 대북주겠어요? 맞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골고루. 문자반 공지사항입니다, 방금. 네. 너무 많이 사지 마세요. 바닥에 거리 없는데 이거 많이 사시면 큰일 나. 적당히만 사시면 돼. 하여튼 무슨 얘기하면 갖다 지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가끔씩 회원 중에 깡패들이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깡패들. 네. 어떤 깡패냐면 목소리도 되게 막 팔이 하나 못 죽일 것 같은 여자분들이나 좀 이렇게 목소리 되게 점잖으시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깡패 같지 않죠. 근데 깡패가 있어요. 누구? 도끼파. 도끼파가 뭔지 아세요? 네. 뭐 조금만 괜찮아 보이면 갖다 찍어버려. 네. 도끼파들이 있어요. 네. 비중이 싫어갖고 갖다 찍어버린다니까. 그러면 종목이 쓰러져 버려요. 거리 없는데 누가 비중 확 실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확 쓰러진다니까. 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도끼파예요. 네. 세력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난 도끼파들이 무서워. 신용 미수 몰빵쟁이들. 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딱 여기 무방회원분들도 그러면 종목이 안 가요. 이건 다음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아무튼 대북주들이 오늘 많이 움직였어요. 대북주가 한 200개 넘어요. 2018년, 2019년 여기 그 문재인 정부 때 대북주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그때 한 200개 넘어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야, 우리나라에 철도주가 이렇게 많아? 철도주가 옛날에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도 철도주 갔어요. 그때 북한하고 사이가 안 좋아도 북한에 철도 깔아준다 막 이래가지고 갔다니까 그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도에도 북한 철도 놔주라고 우리한테 얘기했어요. 철도 놔라. 한국이 잘할 거다. 그때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 한마디 해가지고 철도주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철도주도 다시 봐야 돼요. 트럼프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 뭐냐면 미국이 북한에 들어가서 뭐 해줄 마음은 없다. 뭐 옆에 있는 북한 저기 한국이나 일본이랑 잘 해봐라. 그래서 베트남식 경제 개발을 해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럼 대북주가 또 갈 수 있어요. 대북주가. 그리고 대북주들이 너무 싸요 지금. 굉장히 싸요. 헐값이라고. 네. 그래서 이쪽도 한번 현금 여력이 있으시면 관심들을 가져보시는 거를 좀 권해드립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트럼프 수혜주도 움직이고 해리스 부통령 수혜주도 움직였고 그렇다는 거죠. 대형주들은 거의 대부분 눌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눌렸다, 조정이 아니라 쉬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시간에 의해서는 MS 오류 것 때문에 좀 종목 움직였는데 월요일날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터지면 모를까. 그 다음에 여기 비만치료제 있잖아요. 오늘 비만치료제 관련주들이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종목들을 보면은 짧게만 얘기할게요. DX, VX 자, 급등했죠. 상한가. 펩트론 어제 운봉 하나 세게 맞았는데 거래가 확 들어오면서 또 올렸죠, 그죠? 상한가 직전에서 끝났고 올릭스, 인벤티지랩, 큐라티스, 샤페론, 한국 BNC, 블루엠텍, D&D, 파마텍 이런 것들. 근데 펩트론 같은 거하고 펩트론을 제외하면은요 거의 대부분 되게 낙폭과대가 심한 데서 급등이 나오거든요.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DX, VX도 보시면 이거 하한가 아니에요 이거? 이런 거 갖고서 올라온다고 지금. 펩트론도 지금 음봉 받고 올리는데 약간 수상하고요. 올릭스, 낙폭과대가 되게 심한 상태에서 올라오죠.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인벤티지업도 마찬가지.
그나마 좀 낫긴 한데 좀 애매해요. 큐라티스 그렇잖아요. 샤페론 이미 구덩이를 메꿨거든요. 거래가 지금 연달아 터지고 있고, 그러면 아주 강력한 힘이 추가로 들어오지 않는 한은 힘들 수 있어요. 차트들이 다 그래 지금. 한국 BNC인데 매물대가 많아가지고 정말 좋은 호재와 강력한 수급이 들어와야지 또 올리는데, 안 그러면 추락해요. 근데 이게 왜 얘기해드리냐면 걱정돼서. 어제 얘기해드렸잖아요. 미국이 그 반도체 폭락할 때 같이 떨어진 게 두 개 더 있다고. 전기차하고 비만 치료제, 그죠? 노보노디스크 1111. 이게요, 보세요. 노보노디스크하고 1111을 보시면 어제 박살났어요. 이틀 연속. 보이세요? 수요일날 3% 빠졌는데 목요일날 어제죠? 어제 6% 빠졌어요. 그리고 대량거래 터졌어요. 그거 만나세요?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많이 산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비만 치료제. 조심하라고 최근에 계속 얘기 드렸잖아. 그 노보노디스크도 지금 이틀 연속 빠지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집중적으로 빠지냐면, 이거 또 뭐야 이거? 이건 어제 이제 장중에 최대 6%까지 빠졌고 4% 하락을 마감했는데, 이게 그 대표적인 바이든 수혜주라 그랬잖아요. 근데 바이든 사태 얘기가 강력하게 나오고 나서부터 신속히 빠져요. 신속히 급락한다고, 거래 터지면. 근데 웃기진 않아요? 왜 우리나라에선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급등하지? 그게 우리나라에서 올라가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뭐 저기 좀 큰 제약사들이면 제가 뭐라 안 하겠어요. 한미약품이나 셀트리온이나 어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그 종목들이 비만 치료제를 해가지고 막 외국인 수급도 좋고 그래가지고 급등을 하면, 저라도 우리 회원들한테 우리 아직 못 샀는데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빨리 움직이셔라, 이거 시작인 것 같다. 근데 아니거든, 이거는. 네? 약간 잡주스러운 애들이 막, 그죠? 낙폭과대 심한 애들이 막 올리는데, 저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또 걸려드실까봐, 그죠? 네. 앞으로 이제 수익 좀 많이 내셔야 되는데, 그죠? 네. 물려가지고 또 고통받으실까봐 걱정돼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물리시면 안 돼요. 아셨죠? 물리면 안 돼요. 아무튼. 네. 얼마든 물리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물릴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눈에 훤히 보이는데 물리면 안 되잖아요. 맞죠? 네. 주식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물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세력도 물리는다. 근데 이런 거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잖아요. 근처를 안 가면 돼요. 네. 근처를 안 가면 되는데 꼭 가서 물리죠. 맞죠? 네네. 자, 이런 것도 주의하시고. 시간이 또 다 됐네요. 항상 금요일 날은 좀 이제 한 평소부터 조금 빨리 끝내드려야지 하는데, 항상 보면은 시간이 꽉 채우거나 아니면 오버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오버되진 않았고 꽉 채웠네요. 네. 아무튼 주말에 그 좀 편안하게 잘 쉬세요. 지금 이제 비도 많이 오고, 그리고 나서 비가 그쳤는데도 되게 습하네요. 습해요. 아파트 입구에 보면은 이제 우편함에 그 편지들이 와 있는데, 편지들이 다 이제 수분을 먹어가지고 막 그냥 다 눅눅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습기가 많을 텐데, 좀 시원한 곳에서, 그죠? 네. 편안하게 잘 쉬시고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시장 걱정하지 마시고요. 푹 쉬세요. 쉬는 것도 투자니까. 그쵸? 네. 제 뒤에 그 김 실장님 방송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하신답니다. 보여드릴게요. 제목이 오늘 심플하네요. 그죠? 미국 대선 후보 관련주 브리핑 요거 하신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왜 IMBC가 이게 해리스 부통령 수혜주인지 이제 그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가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